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 견본 시장이다, 이런 말을 듣는 영화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런 대단한 명성과 평가를 받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싸고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화제가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 해법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 포럼이 주관해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 소개드립니다. 소개드릴 때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의 부산국제영화제를 있게 한 분이다. 얼마 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셨습니다. 지금은 전 집행위원장이신데요. 이용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또 한 분 소개드립니다. 이 왜곡된 현실과 맞서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 객석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정지영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장 함께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세균 정의당 대표님도 함께 와 계십니다. 카메라가 혹시 비치나요? 예. 근데 오늘 주제가 되는 부산 국제 영화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제가 잘 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관 교수님 오셨습니다만은 근데 얼마 전까지 집행위원장이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 집행위원장이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집행위원장을 했다는 것보다 그 전에부터 교직에 몸을 담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30년 넘게 교직에 있었으니까 교수라고 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건 교수님.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레드카펫 옆에서 혹은 밟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레드카펫을 떠나신 이후 좀 곤혹을 많이 치르셨죠? 뭐 곤혹이라고 하면 곤혹이지만 나름대로 즐겼습니다. 네. 최근에 검찰 조사도 받으셨고요. 네, 검찰 조사 지금은 이제 1차 공판을 끝내고 다음 주에 2차 공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잘못하셔서 검찰 조사 받으시고 공판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틀지 말라는 영화를 틀었으니까 그 책임을 져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틀지 말라는 영화를 틀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라 하는 건 좀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행위원장이었고요 당시에. 네. 2014년 제19회 영화제를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게 9월 2일이었는데요. 9월 3일 날 이제 시로부터 연락이 왔죠. 어떤 영화를 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기자회견까지도 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 틀 수는 없으니 오히려 좀 양해를 하고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이제 집요하게 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틀었고요. 그게 이제 말썽이 돼서 이제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검찰 고발한 건 그걸 틀었기 때문에 했다는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제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공금 횡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공금 횡령. 네, 공금 횡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럼 공금 횡령하셨습니까? 이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모든 걸 시인하고 이런 자리 안 나오면 되니까. 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뭐 이런 자리도 나오게 됐겠죠.
부산 영화제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 곤혹을 치르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영화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다이빙 벨입니다. 다이빙 벨. 네. 세월호를 다룬 네. 이제 그걸 구조하는 내용의 한 부분을 다룬 영화고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다이빙 벨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가요? 그건 저도 지금까지 모르죠. 그 영화 틀지 말라 그러는데 틀은 게 문제니까 네. 어떤 내용이 문제라 그랬으면 차라리 속 시원할 텐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대학 강단에 있었고 평론가로서 쭉 생활을 해왔으니까 차라리 논쟁이라도 붙어보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당시에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한 시장이십니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될지 모른다. 근데 그런 우려를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됐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예. 두 가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영화. 네. 그런데 이제 300편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평균 300편을 상영하는데 그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 정서에 반할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한 편의 영화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영화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관객이거든요. 영화제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어울리고 토론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분들의 표현대로 하면 말을 안 들은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시장이 한 말, 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화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는 말이 어찌 보면 가장 정치적인 그분이 고려를 정치적으로 한. 이것을 활용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답답한 거죠.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죠? 네네. 예. 다이빙벨이 정말 이 문제가 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다이빙벨 영화는 사실은 그 부산영화제에서는 상영돼서는 안 되는 영화고요. 원래는 방송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스스로도 뭐 원래 영화인이 아니셨고 언론인이셨는데 방송이라는 이 언론의 그 창구가 장악되면서 자기의 보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영화라는 방송처럼 통제되진 않은 네. 근데 그 영화제까지 따라와서 그 보도를 저는 이제 보도라고 봅니다. 그 영화제까지 따라와서 그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쌓여왔던 어떤 노하우의 어떤 축적 노하우의 절정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가 이 자신이 가진 어떤 공권력 그리고 공권력은 규제도 하지만 지능도 합니다. 규제와 지능함에 있어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행위는 사회 전반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중단하는 이런 그 정말 영화에서부터 그렇게 영화나 문화와 이렇게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이미 이 정부가 또는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성향은 이미 옛날부터 보이고 있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역시 견해차가 이 다른 내용들,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차별하면서 그 불똥이 이제 영화판까지 또 튀게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영화제니까 영화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후진국일수록
후진국일수록. 예. 그다음에 그 독재 정권일수록 많지요. 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2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영화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검열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아직도 검열이 많습니다. 아시아의 유명한 영화제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영화제보다 역사가 유수한데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거겠죠. 전임 시장님들은 두 분은 다 팔길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수 발벗고 나서서 지원을 해주시고 보호막이 돼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경우는 거꾸로 시에서 먼저 이것을 틀지 말라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그 팔길이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도 물론이고 안 지켜졌던 것도 더 문제는 이제 직접 어떤 특정한 영화를 틀지 마라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겠죠. 혹시 옛날에는 뭐 외압이라든가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런 게 없어서 그랬을 그렇지 않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장님이 그것을 막아줬다는 거죠. 조직위원장께서. 그러니까 뭐 이제 행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제 유연함을 발휘하셨겠죠. 이를테면 이제 삼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백혈병 환자들을 다룬 영화들을 틀게 되었을 때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특정한 기업을 겨냥하는 영화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어떠냐. 그래서 이건 극영화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냥 저한테 핑계를 대시지요. 알았어. 이렇게 하고 다 정리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몇 건씩은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있었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얘기를 해서 피해 나왔다 그럴까요? 조정을 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시장님께서 이걸 틀지 마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했던 거죠. 그때 그냥 좀 피하실 수는 없었나요? 아예 이제 조직위원장이 오죽 하면은 저럴까 하고 이상호 기자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는 기자회견 전이었다면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이미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되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웃으면서. 제가 뭐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될 땐 울먹하면서 얘기도 해봤는데 다 안 통하더라고요. 그만큼 강경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젠 싸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저한테는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무혐의가 검찰에서 됐고요.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횡령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부 처리의 관행상 그것도 이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지금 쟁점이 돼서 1차 공판, 2차 공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빙 벨부터 좀 이걸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화는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에 해외 영화제 집행위원장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박 변호사님이라고 그래야 될지 박 교수님이라고 그래야 될지 아무거나 괜찮으시죠?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온 일이고 저희들이 벌어지기 전에 부산에서 부산문화재단을 가지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바로 직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용호 집행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홍성남 작가의 걸개 그림 때문에요. 그리고 또 연극계가 굉장히 검열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부산영화제는 굴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박 변호사님, 예. 미국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됐다가 변호사님도 됐다 그러시는데. 예, 뭐 안타깝습니다. 저도 2001년 그때부터 이제 영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영화 제작이 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때, 뭐랄까 강소 영화사들, 영화 제작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사실 한류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부산영화제 같은 명품이 이미 지금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뭐 제 스스로 영화인은 아니었지만 아주 자랑스러웠고요. 사실 꼭 이번 그 다이빙벨 그 이전부터 이제 예산을 깎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국가에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정말 스스로 목을 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와서 정말 안타까웠고요. 상당히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런 해결 국면의 뉴스가 보도가 돼서 저는 사실은 안심하기보다는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사실은 이용관 집행위원장님이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 하에서 이용관 집행위원장님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면 집행위원장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후임은 절대로 이용관 집행위원장님처럼 이 다이빙 같은 영화를 틀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본인의 어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부산영화제 같이 그런 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의 프로그램들이 연성화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나 하나 희생하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모두의 희생으로 전화된다. 저는 그래서 도리어 저는 엊그제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에 있던 제 영화 관련되는 분들한테 부산 오지 마라, 보이콧해라.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에도 이제 그런 변화가 곧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정리된 후에 와라, 보이콧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 감독님 부천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또 이 부산 영화제를 보면은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은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앞으로 부천영화제 이 조직위원장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혹은 또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좀 배우려고 그러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 정관을 보니까 조직위원장 권한이 막강해요. 아까 조직위원장은 명예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권한투성이에요. 집행위원장은 일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관이 생겼나라고 검토를 해보니까 조직위원장이 실제로 그동안 이제 지자체 단체장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주는 것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권한을 다 가지고 집행위원장이 일만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민선 조직위원장이 됐으면은 그 권한과 책임을 집행위원장이 하게끔 권한을 많이 조직위원장이 이양하고, 조직위원장은 그야말로 조직 전체를 조감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이제 이용관 위원장이 전 위원장, 이용관 교수께서 그동안 부산영화제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듣고, 어떻게 정관을, 부천영화제 정관을 잘 만들어서 진짜 제가 조직위원장, 부천영화제 조직위원장 역할을 잘 아주 근사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공부하러 온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조직위원장이 명예위원장 명예직은 아니더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불필요하게, 그 말씀이시죠? 예, 조직위원장이 명예직이면 제가 그걸 뭐하러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새로운 명예를 찾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찾아갈 거고요. 네. 저는 대략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의 관계는 이원 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과 내각 수반의 관계로 설정하면 비슷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정치와 이 영화제 조직이 다른 것이지만 하지만은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에 그러니까 당연직 조직위원장이었던 부산시장이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영화인들의 모아진 의견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동호 조직위원장, 신임 조직위원장이 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임시총회를 열어서 당연직으로 돼 있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고 물러났습니까? 영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 조직위원장입니다. 문제는 민간 조직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정재영 감독님께서 부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고, 부천하고 부산하고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지적하신 것처럼 부천영화제는 그동안, 이사회와 조직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집행위원장의 권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산영화제는 집행위원장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더 상위에 시의 간섭을 받을 만한 독소 조항이 많았던 거죠. 그걸 이번에 좀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신임 조직위원장이신 김동호 위원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7월 중에 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이원 집정제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것은 여전하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일 때와 또는 정치인일 때와 민간일 때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민간일 때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정치인이거나 관료일 경우에는 정치적인 외압을 견뎌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이번에 극복해 보자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박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우려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한다라는 것은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저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부산시장이 논란 끝에 사퇴하겠다 했고, 이제 사퇴를 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좀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김동호 신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 좀 맞득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김동호 조직위원장님께서는 올해 영화제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연속성, 지속성이 끊겼을 때를 우려하신 거고, 저나 이제 그것을 좀 우려했던 사람들은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화제가 개최되는 것만 비중을 둘 경우 자칫하면 정치적 타협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 지난주에 예, 김동호 조직위원장, 강수현 집행위원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분, 전 집행위원장이 포함해서 네 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명예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걸 좀 그분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개인 비리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고발이 됐는데 개인 비리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저는 그 김동호 위원장님은 상임 집행위원장을 하신 거고 상근, 저는 비상근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겸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을 그만두고 저는 학교에만 이제 있게 된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예가 만약에 개인 비리가 있었다는 게 판명된다면 저는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가르쳐온 저의 제자들에게 제 가족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제가 학교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저는 검찰에서 제 명예는 회복시켜줬다고 저는 판단한 거지요. 문제는 이제 공인으로서 공적인 명예 회복인데 그것은 누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장했던 영화제 전에 정관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화제를 해나가기를 바라고 그게 지켜진다면 저는 공적인 명예회복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제 내부에서나 영화인들한테 약속한 것이 영화제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 꼭 이것만은 정관 개정만은 좀 사전에 하도록 도와달라. 그게 저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김동호 조직위원장께서는 이 교수님의 부산 영화제 안에서의 거취 문제 이것도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분의 인품으로 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양준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번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 영화제로 뭐 명예집행위원장이나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공적인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명예회복이 된다 치더라도 그럼 전양준 부위원장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명예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이제 학교로 언젠간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그것으로서 열심히 했다라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명예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네. 지난주 이제 기자회견이 아마도 이 사태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박경신 교수님처럼 또 이게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역시 동시에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김동우 위원장께서 사과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서병수 시장 제가 대신에 알기로는 뭐 김동호 위원장님의 생각이신 동시에 영화인들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어차피 서병수 시장님은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다 저나 영화인들이나 판단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전임자에 대한 것을 전임 조직위원장이 대신 사과를 한다. 라는 뜻인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뜻은 좋으나 네. 제가 서병수 시장님하고 싸운 거지 김동호 위원장님하고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위원장하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정관상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저는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 정치적 탄압을 어떻게 사과합니까? 김동호 위원장님이. 그건 해서도 안 되는 문제지요. 오로지 이 문제는 당사자인 서병수 시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명예회복도 되는 것이지 제가 다시 영화제로 돌아간다고 해서 명예회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연이어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러다가 아까 국정영화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국책영화제라고 하는데 이러다 국책영화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국책영화제. 네.
이게 다 후진국에서 독재국가에서 있는 건 다 정책 영화제거든요. 국책 영화제입니다. 또는 정치적인 영화제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저는 저 입장에서는 이미 선언을 했고 절이 싫어서 중이 나온 것인데 중이 다시 들어가면서 그 절이 새로워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기운으로 그것을 해 나가면서 제가 밖에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더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하고 계시는 강수현 위원장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좀 보거든요. 또 그분에게 오히려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모셔온 만큼 밖에서 지원하는 것이 영화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정관 개정 문제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뭐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연직 조직위원장이었던 부산시장 이 조항을 이제 민간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조직위원장은 누가 선임을 하나요? 선출을? 그것도 정관에서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임시총회를 열 때는 잠정적으로 임시로 집행위원장과 시장이 공동으로 추천해서 추인을 받은 걸로 돼 있죠. 근데 그건 임시였고 지금 이제 정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야죠. 누가 추천할 거고 그것을 누가 승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손을 봐야 되겠죠. 지금 개정된 내용은 좀 임시적인 그런 느낌이 임시적입니다. 들긴 하네요. 박 교수님. 예. 글쎄요. 사실 뭐 너무 저희 금방 들은 뉴스라서 저도 사실은 지금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서 지금 성적 입력 뭐 오늘 밤도 막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방학 때도 바쁘시답니다. 전 이제 부천영화제 조직위원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 회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부천영화제 정관도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제 이번 이제 정관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부천영화제는 정관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쫓아내신 거기 때문에 그 정관에 물론 이제 부산시의 어떤 그 다른 문제, 부산시가 우회해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 다른 통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어떤 저항의 핵심은 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김영관 집행위원장님이 다시 돌아가서 사퇴를 하시든지 복권이 돼서 사퇴가 돼야지 역사 속에서 다이빙 벨트를 들었더니 집행위원장이 갈렸다. 결국에 몇 년 지나면 이제 그렇게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집행위원장들이 똑같이 이 과거의 그 자유로운 그 영화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마치 이 MBC의 뭐 최승호 PD는 잘렸지만 한학수 PD는 계속 있지만 한학수 PD한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줍니까? MBC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 제대로 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저는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보고 더 큰 문제는 이 MBC가 저렇게 돼 있으면 이제 계속 언론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못 하고 이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영화제에 또 상영들 하실 거예요. 큰 일이네요. 그럼. 예. 최승호 PD는 그냥 전주 영화제 간 게 참 다행입니다. 이제 부산에 중복 출품 못 하죠? 예, 못합니다. 예, 못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승호 PD가 부산 영화제에 또 출품하게 되면 또 난리 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전주에서 별 문제 없이 그냥 하셨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집행위원장 김용관 교수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좀 전체적인 이 사회를 대표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박근영 감독님도 뭐 그때 8편 중에서 문화예술 심사위원들은 이제 8편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당연히 박근영 감독 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중에 3편이 뒤로 박근영 감독을 불러가지고 3편이 문제다. 근데 그 중에 당신이 이 작품 지원 신청 철회하면은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지원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야비한 수법입니까? 그러니까 동료 연극인을 위해서 자기는 사실은 이미 참 유명하고 이 안정적이고 하니까 이제 다른 연극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 지원 철회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지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제 문서 조작에 대한 예술이 직원들의 문서 조작에 이제 의혹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대로 된 그 싸움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면 또 답변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찬성하면서도 예. 그런데 이제 약간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정정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혼 집정제니까 제가 다시 가서 내각 수반을 해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플러스 제 경험, 저의 어떤 그 고난을 더 같이. 그래 이건 꼭 내부에서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축제이자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와 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제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탄압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를 이제부터 새롭게 다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트라우마라고 표현했지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을 밖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관 문제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김동호 조직위원장이 정관 개정을 약속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산시장에서 저기는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조직위원장 분명히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정관 개정을 해야죠. 네.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김동호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해 듣기만 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그분을 모셔본 경험에 의하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영화인 기자회견을 해서 공언을 했다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지킬 분이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그분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순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좀 다퉜던 것이지 그분이 영화제 전에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같이 지금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전화 영화계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셔서 영화제 전에 정관 개정을 한다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그건 반드시 해낼 뿐이라고 봅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관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장이 민간인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더 민간인 조직위원장에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잊어버릴까 마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김동호 위원장님이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걸 영화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영화인들도 현명하거든요. 그러면 영화인들도 현명하고 김동호 위원장님도 현명하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왕 하는 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후에 트라우마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김동호 위원장님의 이제 몫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새로운 집행부의 문제이니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당연직 그 조직위원입니까? 집행위원입니까? 조직위원입니다. 당연직.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단체를 꾸리거나 행사를 할 때 지역 유지들을 모시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돼 있었고 현재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만두게 하고 그야말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영화인들이라든가 또는 덕망이 있는 만약은 그 부산 사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아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위원을 하니까 새로운 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는 돼야 되겠죠.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어떤 군에서 하면 뭐 경찰서장도 들어가고 그죠? 우체국장도 들어가고 군부대 사단장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부산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만두게 하시는 거죠. 정관 개정의 방향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이제 구색 맞추기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제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그런 구성을 해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열심히 일하도록 아까 정정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거죠. 네. 또 누구 좀 의견 있으시면 여기 조명 좋은데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윤관 집행위원장의 명예도 회복되고 또 앞으로 연착륙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잘 돼 있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헌법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과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원래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본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 운영을 달리하는 거예요. 법에도 회색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당연한 사안에 이것은 뭐 한 5년 줄 수도 있고 한 7년을 줄 수도 있고 그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여백이. 따라서 정관 개정했다고 해서 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이윤관 집행위원장께서는 무슨 정치인이나 자치단체 장이 하면은 좀 문제가 더 많고 민간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그 연장에서 누가 하던 그 키맨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기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옛날에 그 깐느 영화제가 오늘날 있기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6.8 혁명 당시에 거리는 뭐 완전히 뭐 진짜 최루탄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세상은 막 그 피눈물을 흘리는데 민초들은 화려하게 레드카페 앞에 깔고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고다르 감독이 일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자본주의 전체를 집어치워라. 그래서 안티 깐느 영화제로 출발한 게 감독 주관입니다. 독립적으로 했죠. 그래서 사회성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다룬 영화들을 불러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같이 하나 이제 협의가 돼서 본선 경쟁을 하면서 같이 감독 주관도 하고 비평가들은 우리도 여기서 같이 하자 비평가 주관도 있고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민주주의는 하나씩 쟁취돼가는 과정이죠. 저는 영화계가 부산영화제 사태가 오늘 다이빙벨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8년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조선일보랑 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 구미에 맞지 않는 권력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을 향해서 주운고시를 많이 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것이 재편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뭡니까? 진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이 문화예술의 생명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것이 윤광로처럼 이념적인 것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이 그 산물이 문화예술인데 이걸 자기들의 구매에 맞는 것으로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를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인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집중 타격됐던 곳이 부산국제영화제예요. 저희가 있었던 스크린커터 문화연대였고 여기 있는 민해총이었고 인권영화제였고 한국 독립
영화제였고, 그죠? 뭐랄까, 학습 효과, 체험도 하면서, 그래서 영화인들도 우리가 연대하고 관심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도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정관 개정이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된다는 건 인정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그 기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관이다 이런 게 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 탄압을 하느냐 안 하는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습 효과를 말씀하셨듯이 이렇게라도 해놔야 그런 것을 싸워갈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기는 것이죠. 최소한의 내 것이라는 말씀이죠.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하면서 경험을 해가고 그 학습 효과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들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치적 탄압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대응해 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로운 예술인들이고 문화인이고 특히 영화인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에 산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나가려면 기본적인 장치와 환경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 탄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배운 교훈인 것은 맞습니다. 네. 대단히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 김동호 조직위원장과 강수현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그러면은 정관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관심이 모아졌던 거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부산시장과 조직위원장의 정관 개정하겠다는 약속, 이것은 이제 좀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저는 기대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영화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요. 네. 보이콧 사태가 네, 계속 네. 벌어질 거다. 될 수도 있었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이빙 벨부터 혹은 뭐 그 이전부터라도 이렇게 싸움이 있어 왔는데 이용관 교수님께서 본래 생각했던 거 이걸 지키려고 싸우셨던 건 아닙니까? 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 근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 근데 결국은 주장하셨던 대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용관 교수님께서는 집행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뭐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물러났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아니요, 쫓겨난 거 맞습니다. 쫓겨난 거 맞는데 다시 돌아가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주장을 했는데 주장한 결과 뭔가 이루어지는데 주장했던 사람은 쫓겨났죠. 좀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결국 내 말 들을 거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예쁜 사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쫓겨나고 시행이 됐어도 성취를 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저의 이후에 집행부가 더 힘을 갖고 신나게 일을 한다면 저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없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마 그 얘기를 또 지적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트라우마는 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죠. 그건 제가 우려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더 밖에서 흔히 하는 말로 백이종군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지 그건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다. 결국 내 말이 내 말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데 주장했던 사람은 쫓겨났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내 한 사람이라도 좀 희생을 해서 그런 결과가 얻어지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패배를 논쟁의 패배를 선언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조항이 뭐 정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위원장의 뭐 작품 선정에 절대로 개입해서 아니 사실은 지금 정관에도 그럼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개입 못 하는 건데 없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조항을 만드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 독립성을 집행위원장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MBC 단협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송출 결정에 대해서 노조와 상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는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업적을 남기시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단지 이게 결국엔 인사 문제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가 이 후임들에게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꼭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해도 지금도 사실 뭐 서병수 부산시장이 뭐 다이빙벨 때문에 당시 잘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결국에는 이제 우회적으로 외압을 넣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부산영화제는 부산시와 영진이의 지원이 없으면은 뭐 지금 규모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예산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토론에 오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언젠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 인권영화제가 계속 영진이 지원을 받다가 그 당시 이제 광우병 시위 있었던 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집행지침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 성폭력 있는 단체는 지원해서 제한한다. 뭐 탈세한 단체 지원한다. 그런 조항은 없는데 불법 시위 참가한 단체는 지원을 제한한다. 네,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참 웃기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PD 연합회가 폭력 시위 단체로 지정된 적이 있었어요. 예산집행지침이 한 100페이지 돼요. 100페이지 되면 딱 시위라는 말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어떤 단체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도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시위만 안 가면. 예. 그렇게 단체가 그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인권영화제가 탈락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영진이 이제 단체 사업 지원할 때 영진위에서 할 때 독립영화 전용관 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이제 지원해 줄 때도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때까지 잘 해왔던 단체들이 역시 공모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바로 전에 이제 이 조희면 위원장이라고 친정부 인사가 영진이 위원장으로 선정되면서 이런 공모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의혹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근데 영비법에 보면은 영진이가 선정하는 것들이 영진이의 선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산영화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매년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죠? 예. 뭐 몇 년,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긴 게 부산영화제 같은 이런 행사를 매년 1년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다는 것도 정말 전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올림픽 한 8년 전에 8년 전에 주최 신청해놓고 딱 지원을 해나가잖아요. 준비를 이제 미리 해나가잖아요. 부산영화제는 그 정도로 영화계에서는 격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이 국제영화제에서는 이 국제 영화계에서는 근데 그거를 1년씩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해결이 된다면 집행위원장님 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양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돼서 두 가지만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를 이제 좌파라고 해서 물러나려고 아주 대대적인 감사도 벌이고 뭐 각종 압력이 들어왔고 정치인들이 대놓고 그만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8년의 말씀이시죠? 2008년인가요? 9년, 네, 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시기에 똑같이 이제 그때도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과 각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그 100억이 넘는 축제는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몇 년 동안 한결같은 결론이 뭐냐? 부산국제영화제는 정말로 국책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정권으로 들어오고 문체부로 흘러들어올 때는 다 쫓아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반된 게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제는 국가에서도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을 하니까 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배웠다. 그런데 명령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양기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과 연동되는 것이, 저도 PD수첩에 개인적으로 빚을 졌거든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08년, 9년. 근데 촛불 시위가 저를 살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미 그때 한번 환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치적 분위기가 바뀐 거군요. 예, 정치적인 태풍이 몰려와서 그 태풍이 와중에 있었는데 촛불 시위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태풍이 사라진 거죠.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라 정권이 이제 부산영화제는 이제 작은 이슈가 돼버린 거죠. 서울에 큰 이슈가 생기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었군요. 제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다육별로 다시 이제 부각이 됐던 건데, 인사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제발 좀 정치적 탄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두 번이나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의 문화예술계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위기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뭐 워낙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부산은 부산의 또 현안 문제도 있는 것이고,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작용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이제는 시장님도 용인을 하셨으니까, 이제 합의를 모아주셨으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배경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막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내 편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내 편이 아니다 하는 이유로 탄압이 가해지고 그게 지속되고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논쟁은 관이 지원하고 영화인들이, 영화계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나가던 또 그게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의 동력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짐으로 해서 생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은 하지 마라. 사람도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나가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박경신 교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부산국제영화제가 6대 영화제다. 이렇게 성장해 올 때까지는 연못에서 물고기가 뛰고 높은 하늘에 솔개가 나는 것 같은 아주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생동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탄압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없애간다면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던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말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 마무리 말씀으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만 20년 21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성년이 돼서 치르는 통과 의례 혹은 또 한 뼘 더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 이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은 통과하게 되고 또 그 통증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은 이것은 통과 의례나 성장통이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고 이것을 둘러싼 논란이 부산국제영화제 논란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견해, 다른 해석, 다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견해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함께 모여서 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